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구 센서스 결과 지난 10년 동안 미국 인구 증가는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해 하원 의석수를 잃게 된 주도 있고 얻게 된 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 의석수는 인구 숫자가 중요하지만 지역구 안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 안배를 말합니다. 대통령은 오늘 연방 계약자는 팁을 받는 사람을 포함해 직원 모두에게 최저임금을 $15로 올리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내일 국정연설에서는 0.3%에 속하는 부자에게 세금을 올려서 차일드 케어 비용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환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소환의 주요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 때문이었는데 서명받기가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는 바이러스 컨트롤이 가장 잘 되는 주가 됐습니다. 미국 경찰이 국제 기준에서 흑인 인권을 위반하는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미니애폴리스에 이어 켄터키주 루이빌 셰리프도 공권력을 남용했는지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도 경찰에 의해 흑인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항공기 착석을 거부당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엘라스카가 지역구인 공화당 의원입니다. 타겟 CEO 연봉이 바이러스 시대에 크게 높아져 일반 직원과 805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타겟은 바이러스 이후 직원들에게도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동맹국 국민들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오늘 센서스에 관해서 어제 일부가 전반적인 거죠. 일부라기보다는 발표가 됐고 최종적인 것은 8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센서스를 두고 공화당이 정치 어떤 의석을 어느 주에서 얻게 되고 민주당이 어느 주에서 잃게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인구 변화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 석을 잃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maybe 이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텍사스주 같은 경우 2석을 더 갖게 됐다고 그게 꼭 공화당 의석이 되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청사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인구 센서스가요 24번째였습니다. 센서스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죠. 헌법이 이제 1790년부터 요구해서 지금 이제 24번째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의 인구가 7.4%가 증가했는데 이게 1930년대 이후 근대 이후에 가장 낮은 그 인구 증가폭입니다. 처음에 1790년대 인구 센서스 해라 해서 1800년대 이때는 지금과는 미국의 인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작았지만 막 40%씩 늘어나고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1920년에도 15%는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가다가 2000년의 인구 센서스에서의 인구 증가가 13%였었죠. 2021년 현재 2020년 기준이죠. 미국 인구는 3억 3,144만 9천 명.
3억 4천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늘어난 곳은 서부 지역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뭐 인구 증가율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늘어났어도 그렇게 인구 증가율이 많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성인 평균이 이제 뭐 출생률이 많이 1990년대보다 줄어들었고 17%, 60년대보다는 뭐 50%나 줄어들었고요. 그래도 미국의 출생률이 일본과 독일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뭐 유럽에서는 독일보다는 낮지만 영국하고 스웨덴과 미국이 비슷하고요. 프랑스가 미국보다는 사람들이 아이를 조금 더 낳기는 합니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와 아일랜드가 미국보다는 출산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본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지만 80대 이상 인구가 2살 이하의 인구보다 많습니다. 노령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별별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민 때문이죠. 특히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합법 이민이 많이 좀 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은 아무리 어떤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민을 단속하거나 아니면 이민을 장려하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내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하면서 또 처음에는 합법이었다가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도 어떠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불법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합법 이민이 지난 4년 동안은 조금 줄어들었던 그런 것들. 이것은 이제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 많았다가 지금 다시 그 시민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도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율이 많지 않으면 가장 큰 그 해라고 할까요? 국제적으로 그것은 이제 미국의 경쟁 국가인 중국과 이렇게 그 겨룰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인구 증가율이 많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한 면을 보면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 미국이 돈이 그렇게 전체적인 총량은 많지만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같은 것이 나쁜 나라보다는 좋지만 대체적으로 미국만큼 선진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특히 이제 어떠한 일정 기간, 엄마가 꼭 필요하다 하는 기간에 밖에 나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그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고 하는 것이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죠. 만약에 세계에서 파워를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라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의 그 큰 변화는 미국의 그 선거인단이 있잖아요. 선거인단이 모두 538표입니다. 이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아지는데 선거인단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하원 의석 435석이죠. 그리고 상원 의석 100석 하면은 535석. 그리고 플러스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가 3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라서 이게 아주 뭐 중요한 때는 정말로 중요하게 되잖아요. 선거인단 그 표가. 해서 캘리포니아주가 지금까지는 선거인단이 미국에서 인구도 가장 많으니까 55표였는데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54표가 되고 선거인단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비례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베네핏을 주잖아요. 연방 정부에서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베네핏도 조금 그 한석 의석 잃어버린 것만큼 그만큼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가장 많이 의석을 추가한 주는 대부분의 주들이 몇몇 주가 하나씩 의석을 추가하고 하나씩 의석을 잃어버리는데 텍사스주만 2개 의석을 더 갖게 됐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원 의석. 상원은 뭐 큰 주나 작은 주나 인구가 많은 주나 작은 주나 전부 2명씩 돼 있잖아요. 엘라스카도 2명, 캘리포니아도 2명. 그런데 이제 텍사스는 하원 의원 의석수가 2개가 늘어난다 하는데 2개가 늘어난다고 텍사스는 원래 레드 스테이트니까 어머 공화당에 더 좋게 됐네. 그렇지 않아도 텍사스가 지금 블루로 가느냐 마느냐 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텍사스에서 어떤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은 분명히 뭐 휴스턴이라든가 그 같은 그 민주당 색깔이 강한 휴스턴 이외에는 어느 곳이 있나요? 어스틴, 달라스 다 도시니까 민주당 색깔이 강하죠. 이런 곳에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선거구를 지역구를 조정을 하느냐. 텍사스의 뭐 38명 의원 가운데서 어떻게 지역구를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의석을 공화당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2석 더 가진 것을. 그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텍사스가 지금부터 공화당이 주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그런 부분 모른다고 할 수 있고요. 한 석씩 추가한 주, 말하자면 인구가 늘어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많이 가셨어요. 한국 분들도. 콜로라도, 플로리다, 몬타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오레곤. 이 6개 주가 한 석씩 추가했는데 그 가운데서 민주당 색깔은 콜로라도하고 오레곤밖에 없네요. 5석을 공화당이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잃어버린 주가 캘리포니아주 말씀드렸습니다. 일리노이, 미시건,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가운데서 1, 2, 3, 4, 5, 6, 7 가운데서 2군데가 공화당이네요. 오하이오와 웨스트 버지니아. 나머지 1개씩 의석을 잃어버린 주는 뭐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뉴욕을 포함해서 전부 민주당 주입니다. 그 가운데서요. 뭐 선거를 할 때나 센서스를 할 때나 나의 한 표가 하나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뉴욕에서 알 수가 있어요. 뉴욕은 89명이 모자라서 그래서 의석 하나를 연방 하원 의원 하나 의석을 잃어버리게 됐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은 의석을 5개를 잃어버리고 2개를 얻었습니다. 주에 따라서 콜로라도와 오레곤이 얻었어요. 공화당은 5개를 얻고 2개를 잃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선거인단 수를 3명을 잃어버렸고 공화당은 3명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가장 최근에 치른 선거와 비교를 해보면 바이든이 303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235표를 받았는데 선거인단 표를 그렇게 해서 538표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303표를 잃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3표를 얻어서 238 그래도 270표 대통령이 되는 데는 한참 모자라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봐야지 되니까 또 민주당이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덜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주에 당장 배당되는 여러 가지 배려 같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왜 이렇게 원래 12월 30일까지 센서스를 다 발표를 해야지 되는데 늦어졌는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입 안 한 게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도 못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중간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종적인 발표가 8월 16일에 나오는데 글쎄요 어쩌면 이 센서스도 다시 한번 뭐 검표를 한다든 검표는 투표는 아니니까 검표는 아니지만 다시 이게 인구가 몇 명인가 센다 리카운트 되겠네요. 재검표가 아니라 다시 이제 세어보는 인구를 왜냐하면 뉴욕주 같은 경우는 89명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민주당이 또 주도하고 있고 뭔가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느낌이 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큰 그림의 그 변화였다면 이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큰 그림의 변화들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척 빨리 정신없이 다 따라잡기 힘들 정도의 속도와 그 다양한 그 아이템을 가지고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연방 계약자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야지 된다. 지금은 10달러 95센트거든요. 그럼 연방 계약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연방정부 청사가 뭐 많잖아요. 여기저기. 꼭 워싱턴 DC에만 있는 게 아니라 FBI도 그 독립적이지만 연방정부이니까 산타모니카에 있는 FBI 빌딩. 이런 것도 계약자가, 청소는 계약자가 하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은 다 공무원 아니잖아요. 연방 공무원. 그런 곳. 그리고 거기에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다 이제 그 계약을 연방정부와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는요.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일할 때는 팁을 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팁을 받을 때 지금 연방 계약자의 최저임금은 팁 받는 사람은 7달러 65센트거든요. 이것도 2024년부터는 없앤답니다. 팁을 받으시는 분들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그 계약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30일까지 전부 이 플랜을 연방정부에 보고를 하고 3월 늦어도 그 전부터 시행하면 더 좋아하겠죠. 올려주길 원하는 거니까 지금 연방정부에서는 3월 30일부터는 이것을 그 시행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임금의 불균형 분배 같은 것을 이번 행정부가 막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명분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상을 하고 나면은 연방정부 일이 더 빠르고 아주 그 생산성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와 계약한 사람들도 훈련시키고 할 때 뭔가 뭐 봉급도 작고 이렇게 되면은 훈련시키는데 열심히 시간과 돈만 들이지 다른 곳으로 이직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만족하고 일하면 경험도 생기고 기뻐서 일하니까 생산력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있네요. 연방 계약직 가운데서 nursing assistant, 연방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근본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풀타임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밥도 죽도 못 먹어서는 안 되지. 15달러를 받아도 어떤 지역에서는 집값 내기 힘들다. 혼자 일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14년도에 오바마 행정부 때 그때 이제 계약자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서 당시는 10달러 10센트였습니다. 원래 이 바이든 그 대통령은 코비드 그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에 이것까지 다 그 포함해서 그냥 확 그 통과시켜 버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 공화당에서 꿈쩍을 해주질 않기 때문에 특히 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서 예산안에 포함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서 1,400달러 등등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받고 계시는데,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섞어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막았었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실망은 했지만 연방 그 상원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의 결정을 그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이 같은 행정 명령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안은 또 다른 부자가 얼마나 벌었나 그것과 함께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핫 이슈니까 좀 전해드리고요. 아니 미국이 무슨 북한도 아닌데 인권 보고서가 미국이 이렇게 형편없이 나왔어요.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생이 참 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가봐야지 합니다. 캘리포니아 그 주지사 이제 서명을 받았고 소환한다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너무 꽉꽉 잠궈놨다 문을. 또 한쪽에서는 학교 같은 거 미리 열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어떤 그 자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스스로 상처를 내서 상처를 입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아주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식당에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럴 때에 본인이 이제 나파밸리에 있는 아주 좋은 식당에서 몇몇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한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었죠. 어떤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게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그 주도를 해서 소환을 해야지 된다 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지금 6번째예요. 이 주지사 소환이 게빈 뉴섬 주지사만. 그럼 게빈 뉴섬 주지사가 3선 4선 주지사도 아니잖아요. 2018년도에 당선됐는데 그동안에 5번이나 시도했는데 서명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했고 등등의 이유로 이제 그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150만 명 받으면 되는데 그 이상을 받은 거예요. 160만 명 정도 받아서 전부 그 서명을 해보니까 150만 명 이상 베리파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몇 개월 뒤에 선거를 치르는데 4억 달러. 이 선거를 치르는데 4억 달러가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첫 번째는 그를 소환해야 되느냐, 자리에서 내쫓아야지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쫓아야지 된다가 50% 이상 나와야지만 누구로 그럼 대체할 것이야 하고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를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40%, 소환해야 된다, 소환에 반대한다가 56%예요. 그러면 왜 160만 명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소환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하는 게 이게 참 묘한 거죠. 캘리포니아주의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2018년도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62%의 지지로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62% 지지를 받고 당선된 사람인데 그리고 한 2년 조금 더 지났는데 12%만 서명을 하면은 소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1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묘하죠? 그렇게 많이 지지를 받았어도 법은 법이니까 법대로 하고 그러면 만약에 50%가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만약에 그 50% 넘게 소환해라 해서 끌어내린다면은 누가 되느냐? 많아요. 올림픽 선수였다가 리얼리티 TV 스타인 사람, 지난번 선거에서 겨뤘다가 떨어진 사람, 게빈 뉴섬과 샌디에고의 전 시장, 포르노 스타, 미국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 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전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캘리포니아주는 돈은 4억 달러를 낭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도 안 되면 또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돼서 좀 낭비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 번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아놀드 슈와츠네거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당시에 그레이 데이비스 민주당 그 주지사를 내쫓고 공화당인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됐는데 슈와츠네거도 나중에 나갈 땐 일 잘한다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게빈 뉴섬처럼 인지도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나온다는 사람들도 슈와츠네거처럼
인지도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민주주의가 그런 거죠. 아무리 돈을 낭비를 한다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법에 정해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 해결을 잘 못한다고 해서 소환하자 이렇게 소환의 서명을 150만 명 이상 받아놨는데 지금은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국에서 컨트롤을 가장 잘하고 뭐 확진율도 떨어지고 백신 접종률도 괜찮고 좋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뒤에 투표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 올라와서 또 지금은 그 소환에 반대하는 사람이 56%나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타이밍, 운, 정치인의 운. 네. 그리고 오늘 영국 신문 가디언을 보니까 188페이지짜리 인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1개국에서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Report of the 국제 Commission of 경찰의 인종차별적인 그 폭력을 쓰는 것이 시스템적인가 아닌가, 특히 미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해서 이제 조사한 보고서거든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답니다. 경찰이 흑인을 대상으로 법 집행을 할 때는 그런 평점을 받은 거예요. 아주 그 길고 보고서도 굉장히 188페이지니까 길잖아요. 전부 PDF 파일로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저도 앞부분만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흑인을 원래부터 타겟으로 한다. 특히 이제 교통경찰 같은 경우, 교통경찰도 뭐 요즘은 심하다. 너 한 달에 몇 개는 티켓을 발부해야지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다른 그래서는 안 될 분야에서도 미국에서 그런 할당량을 주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흑인을 타겟으로 한다던가 그러면서 다른 것도 점검하다가 요즘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총에 맞아 숨지고 한다던가 그리고 무력 사용을 지나치게 하고 뭐 스턴트건 같은 거 쓰는 것을 그렇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처벌을 안 받는 문화. 심각하게 공권력을 남용을 해서 심지어 사람이 숨져도 면책 특권이 있다. 뭐 외교관처럼 이런 형태 이게 미국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행정부가 바뀌면서 메리 가랜드 연방 법무장관이 지난번에 데릭 쇼빈 전 경관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가 속했었던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국이 이렇게 시스템적인 지금 인권 보고서가 말한 것처럼 그러한 위반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연방 법무부에서 지금 조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뿐만이 아니라 켄터키 루이빌 경찰도 조사를 한답니다. 루이빌 경찰은 이제 26살의 흑인 여성 그 브레나 테일러 씨의 경우인데 지난해 3월에 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장은 가졌는데 영장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노크하다 할 때 노노크 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급할 때 급습을 하는 그런 건데 그 당시에 그런 영장을 갖고 있긴 했어요. 갖고 있으면서 이 아파트먼트를 급습했는데 이 테일러 씨의 전 남자친구, 지금 남자친구가 아니라 현장에서는 현 남자친구와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대낮이 아니었어요. 뭐 잠자는 시간 뭐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같이 있었는데 영장을 가지고 이제 노크니까 확 급습을 했잖아요. 문을 부수고 뭐 이러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죠. 이 현 보이프렌드가 해서 총을 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브레나 테일러가 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당시 마약 문제로 그렇게 됐는데 현장에서 마약도 없었고 물론 그 타겟도 아니었고 그 조사를 하려는 수사를 하려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방 법무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연방 법무부에서는 교통 신호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색하거나 압수하고 이런 데 있어서도 헌법에 위배되는가 남용인가 공권력을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을 수색하고 이럴 때 영장 발부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발부하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요, 켄터키 루이빌에서도 1,200만 달러를 이 가족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가족에게 어떤 관계 당국에서 보상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 가족에게 시정부에서 2,70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한 것처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을 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쉐리프가 앤드류 브라운 주니어라는 역시 흑인입니다. 이분도 엘리자베스 시에서 이 브라운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집행 도중에 이 사람이 뭐 자동차를 이렇게 자동차에 앉아서 손은 자동차 그 운전대에 있었고 아무것도 잡지 않았을 때 드라이브 하면서 후진하려고 할 때 이제 경찰은 그 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었고요. 총에 맞았습니다. 총에 맞아서 나무를 받고는 결국은 숨졌는데 이게 문제가 그 켄터키주는 주의 법이 그렇답니다. 경관이 당시에 영장이 있고 영장 집행 당시였으니까 8명이 있었어요. 총을 쏜 경관은 1명이지만 8명이 있으면 나머지 7명도 다 바디캠을 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공개한 것은 20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0초에도 이 숨진 그 42살의 흑인 남성이 운전석에 손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호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개해라. 그거 비디오를 다 공개해라. 8명 경찰 것 풀리 다 20초만 공개하지 말고 이런 지금 시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기간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100일 지났는데 그 100일 동안에 지난 4년 동안에 어떤 그 흑인에 대한 그 경찰력의 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 우선이다. 경찰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숨지는데 이런 그 경찰 보호 입장에서 경찰이 아닌 경찰이 법 집행을 하는 대상자 일반 시민 보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지금 그 다르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제 돈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지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질병통제국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작은 모임에 참석을 할 때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도 전부 백신 접종을 받으셨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지금 질병통제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마스크 착용 규정입니다. 백악관에서 하고 있어요. 질병통제국장이. This is the third time we've changed our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people, and as more people get vaccinated and as case rates continue to come down, we will come up with further updates. 네, 나중에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 다른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과 스몰 모임, 스몰 게더링이 지금 얼만큼인지는 제가 방송을 하느라고 캐치하지 못했는데 그 작은 게더링에서는 같이 아웃사이드일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질병통제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아마 모레 아침 오늘의 미국의 탑뉴스는 정해졌는데요. 일단 그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연설이고 그것도 당위 바뀐 그런 그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연설이며 또 원래보다 조금 늦어요. 시기가.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있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퍼센티지가 얼만큼이냐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상속세의 경우 있죠. 상속세의 경우는 그 상속세를 받아서 그 연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100만 달러 이상일 때 지금 현재 얘기하기는 뭐 거의 40%, 현재는 20%거든요. 거의 40%다 하는데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올리기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린이들 차일드 케어라든가 아니면 또 무슨 교육 여러 가지 또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뭐 가족도 돌보고 해야지 되는데 돈을 받으면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뭐 킨더가든부터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전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도 대통령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이걸 해줘야지 된다. 이게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로 번 돈, 또 그 돈을 상속할 때 노동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번 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건 공화당만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민주당도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 돈 많이 버는 사람 탑 1%도 아니다. 0.3%다. 0.3%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 정도는 좀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50만 가구에 해당한다. 50만 가구에 해당해.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인구는 그 센서스에서 뭐 3억 3천 뭐 얼마가 나왔지만 가구당으로 하면은 1억 3천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1억 3천만 가구 가운데서 돈 무척 잘 버는 50만 가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일 아마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부자들은 날마다 일해서 페이롤 책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페이롤 책 받는 사람 가운데서도 몇 천만 달러 받는 팍스의 뭐 셔네니티 같은 사람 3천만 달러 이상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그 타겟의 CEO가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2019년보다도 80만 달러가 많은 2020년에 1975만 달러를 벌었다는 건데 1975만 달러. 왜냐하면 타겟 같은 데는 공개적으로 정규적으로 우리 뭐 CEO 얼마 벌었다 이런 것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19년보다 더 많이 받을 이유가 난 당연히 있습니다. CEO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판매가 20%가 늘어났어요. 타겟이 요즘은 뭐 휴진이 뭐니 너무 집에 배달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값도 팬데믹 이전에 타겟의 주식이 한 100달러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배가 올랐어요. 2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보상 받을 만하지라는 게 이제 사주 CEO의 생각이고 사주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타겟이 봉급 그 직원들도 어떠한 대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를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타겟 직원들은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스토어에서 일하는 직원과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들 전부 한 명당 적어도 1,150달러씩은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뭐 한 달에 한 그 100달러 정도 되나요? 그런 거. 그래서 뭐 돈을 많이 CEO가 벌게 해주니까 그 사람 받는 돈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1,975만 달러면 일반 그 타겟 직원의 850배라고 하거든요. 850배. 그럼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850배를 받을 만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는 그 본인만 받나?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머리가 좋고 또 학비도 많이 되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오랜 기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면 뭐해? 어차피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805배는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유럽의 특정 국가에서는 기절하고 초풍을 하겠죠. 같은 회사에서 누구누가 805배를 더 많이 번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오스카 시상식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역사상 최저 시청률이었거든요. 가장 적게 봤을 때가 지난해인데 지난해도 뭐 2,360만 명은 봤는데 올해는 1,000만 명도 안 됐어요. 9,850만 명 아니죠. 985만 명. 985만 명이 봤어요. 지난해는 2,360만 명이 봤는데 지난해보다도 58%가 줄어든 거거든요.
타이타닉 때 1998년이었답니다. 그때는 5,500만 명 정도가 봤어요. 이 타이타닉이 상을 어떻게 받아? 13자는 기억이 나는데 13개 받았다는 건가요? 후보에 올랐다는 건가요? 아무튼 타이타닉 그때 그 이후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골든글로브도 시청률이 뭐 690만 명밖에 안 됐고 또 뭐가 있죠? 그래미도 92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엔터테인먼트, 쇼 비즈니스도 이젠 바뀌고 있다. 원래도 점점 줄어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람들이 뭐 영화관도 안 가고 하니까 아마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새로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모아오지 하는 것을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겠죠. 더군다나 이번에도 여러 군데서 하고 하니까 클립도 어떤 뭐 장면 같은 것도 많이 못 보여줬잖아요. 거의 못 보여줬고 하니까 시청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ABC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좋아한대요. 지금 ABC에서 기획했는데 작품상을 맨 뒤로 하지 않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배우가 사후 상을 받을 줄 알고 앤서니 홉킨스도 그 사람이 받을 줄 알고 미국에 오지도 않고 잠자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못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받을 줄 알고 그것을 기리느라고 남자 배우상을 맨 뒤로 했잖아요. 작품상을 그래서 뒤에서 세 번째로 하고 사이에 여자 배우상이 껴있고 했었는데 이게 안 돼서 엉망진창이야. 사람들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생각을 하는 동안에 커머셜로 그냥 넘어가 버렸고 음악도 없고 막 이렇게 끝났는데 오히려 ABC는 이걸 좋아한대요.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한대요. 뭐 이랬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 논란 자체가 되는 것을 정치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론사도 좋아하네요. 그리고 어제 윤여정 씨가 끝나고 나서 37분 한국 기자들과 여기 영사관에서 간담회 하는 것을 봤는데 한 27분 정도 되면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코리안 아메리칸 감독 아이작 정 감독에게 희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본인은 감독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친구들이 그런데요. 네가 영화하면서 감독 흉 안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는데 아이작 정 감독도 뭐 어떤 때 화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절대로 억압하지 않고 그걸 잘 참고 컴하게 미국말로 정말 침착하게 이렇게 가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국 피잖아요. 아이작 정도 한국 피인데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품성이나 인성이나 일하는 태도가 굉장히 세련되구나. 거기서 희망을 봤다는 얘기를 윤여정 씨는 하시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런 분도 계시네요. 심지가 굳습니다. 엘라스카주의 주 상원 의원 로라 레인볼드라는 비교적 젊은 상원 의원인데 계속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당신은 더 이상 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셔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은 승무원이 얘기만 하면 서로 논쟁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을 마스크를 하라고 이 에어라인 측에서 강압한다고 마스크 물리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그럼 당신은 우리 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연방 법에 의해서 비행기에 타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입과 코에 꽉 눌러서 써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스터머를 거부할 권한이 있잖아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이 주 상원의원이 집에서부터 앵커리지라든가 아니면 주노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지 되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밖에 없는 거예요. 노선 자체가. 그래서 주말에 14시간을 운전을 해서 집에서 주노까지 가는데 중간에 캐나다를 통하고 페리를 타고 등등 해서 투표 시간에 맞추러 가느라고 막 하고 주지사의 긴급 파워를 발동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가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미국에서는 마스크 자체는 정치화된 그 자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굉장히 큰 차이로 세계 사람들이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미국을 좋아하는 그런 차이가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막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강혜신이었습니다.